자,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 제2편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을 일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4문제, 5문제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에 30회 기출문제에서는 무려 7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출제 빈도가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번 31회 시험에서도 빈도수가 아마 높아지지 않을까. 한 7문제, 7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아주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부분 같은 경우는 의외로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드니까 학원 같은 데서도 아예 선생님들 포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거 한 문제 나오니까 문제 찍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번에 토지거래 허가 부분이 무려 3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이제 공부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나 법률 부분 총칙 부분에서 보면 재정 목적이 나옵니다. 자,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 이때 이 법은 하면 무슨 법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저번 강까지는 공인중개사법이었죠. 근데 지금부터의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다음에 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등의 거래 신고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 같은 거 있었죠? 그래서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자, 그 다음에 건전하고 투명하게 있습니다. 자, 건전을 공정으로 일단 바꾸면 틀립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소. 자, 부동산 거래소를 중개질서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립니다. 자, 문구 변화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 이바지는 중개사법에도 있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를 보죠. 자, 용어의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축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법. 자, 이 법은 무슨 법이라 그랬죠?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이 법에서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을 얘기해요. 자, 특히 조심할 건 자, 토지 건물에 임목광업자단 공장자단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임목광업자단 공장자단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 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법률에 의한 부동산이다 라고 하면 틀려요. 자, 일단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는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물만 얘기하고 부동산 등이란 자, 이 부동산 또는 자,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얘기합니다. 자, 분양권, 입주권. 자, 그 다음에 또 거래 당사자란 매도인과 매수를 말하며 자, 부동산 등의 매도인과 매수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자, 여기 임대인과 임차인 틀립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매매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을 제외한다가 아니고 포함한다 그랬어요. 자, 요런 주의할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이란 자, 일단 여러분들이 3가지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자, 외국인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들, 외국인 등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또, 자,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 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이냐면 2분의 1 이상,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또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누가 가지고 있을 때? 외국인 등이 가지고 있을 때. 자, 외국인으로 구성될 때, 이때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그 외에도 이제 외국 정부, 국제연합, 산하기구 전문기구들, 정부 간 기구, 준정부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들이 모두 뭐 해당되냐면 외국인 등이 해당이 된다. 자,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총칙 부분 봤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소위 말하는 뭐냐면 실거래가 신고 부분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은 실거래가 신고 부분인데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을 보면 자, 부동산의 매매 계약 있어요. 자, 부동산의 매매 계약
부동산의 매매계약. 자, 이 부동산 하면 뭐죠? 토지 또는 건축물이었죠. 그러니까 토지의 매매계약, 건축물의 매매계약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인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최초 분양계약이에요. 자, 최초 분양하는 거죠. 자, 공급계약은 최초 분양계약을 얘기한다 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법부터 시작해서 산업집 개발에 관한 법률 부분인데요. 자, 이 법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부동산과 관련된 공급계약이면 국가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국가가 하든 사인이 하든 간에, 자, 부동산에 대한 공급은 뭐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또 이 지위의 매매 계약인데요. 자, 지위의 매매 계약으로서는 소위 말하는 분양권 있죠. 자, 그래서 주택법부터 시작해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자, 일단은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집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모르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되게 길지만 분양권입니다. 분양계약척이라면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죠. 바로 분양권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주택법부터 시작해서, 자, 국가가 하든 개인이 하든 거기 보면 공공주택특별법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 하든 개인이 하든 일단은 이런 분양권 같은 경우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 이름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돼요. 무조건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라든가 부동산 매매라든가 하면 어떤 부동산이든지 뭐라나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이게 누가 하더라도 국가가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도시및 주거환경 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 인가라든가, 그 다음에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계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요거는 소위 말하는 뭐다? 입주권이에요. 자, 그러니까 분양계약척이라면 분양권이 되는 거고, 자, 입주권은 조합원 분양분입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자, 재건축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재개발 지역에서, 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헐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일단 건물을 짓습니다. 이때 내가 거기 원래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원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입주권, 즉 조합원 분양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매매 계약이 한정됩니다. 교환이나 임대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당연히 또 각종 권리 설정, 저당권이나 전세권, 임대차 이런 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다 하느냐?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 혹시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30회 때 공부하셨던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60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30회 때까지 60일 했다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폐기가 너무 길어요. 기간을 너무 길게 주다 보니까. 그래서 30일로 바꿨습니다. 자,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자, 시장, 군수구청장, 소위 말하는 신고관청에 신고를 했어요. 자,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30일 이내 신고를 안 하면 이때는요, 과태료가 물게 되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리고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와 그 다음에 또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로 나눠져요. 자, 그럼 뭐죠? 일단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부터 보죠. 일단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 의하지 않고, 자,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하지 않고,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를 하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거래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는 일단 개업금액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한다면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때 자 일방이 누구라면 국가 등이라면 이때는 국가 등이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방이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라면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 법에서 국가 등 하면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공기관이에요. 자, 이 국가 등 하면 자 다시 한번 국가 등 하면 뭐를 얘기한다?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을 뭐라 한다? 국가 등이라 한다. 그러면 이때 국가 등 하면 여기에서의 국가 등은 기본적으로 모든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에서는 모든 공사 공공기관을 다 얘기하는 것이고 자 토지거래 허가 부분으로 들어가면 공사 공공기관이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제 그 토지거래하고 부분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각각 파트별로 국가 등에서 특히 공사 공공기관이 빠지는 부분이 있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까지는 제가 강의 안 할 거예요. 요번에 30회 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토지거래 부분에서. 근데 그거를 일일이 여기서는 국가 등 중에서 어떤 공사가 들어가고 여기는 어떤 공사 빠지고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공부하기 위해서 너무 공사 공공기관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뭐라고만 기억하느냐. 자 다시 한번 국가 등 하면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 등이 만약에 당사자 일반이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가지고 이건 좀 특이한 규정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공법적인 개념에서 보면 자,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도 비슷한 규정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은 마찬가지예요. 국가 등이 만약에 어떤 행위를 하거나 그러면 대부분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행위의 면제 대상이 됩니다. 국가 등은 대부분 뭐 어떻게 돼요? 제외되죠. 자,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만큼은 국가 등에게 강화를 시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라면 자, 거래 당사자 쌍방이 자, 일단,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이 국가 등 일단 예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이라면 거래당 쌍방이 공동으로 만다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거래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공동으로 고발해가지고 서명 또는 날인서. 자, 일단 거래당사자 쌍방이 공동 신고 의무가 있고요. 공동으로 당연히 뭐 한다? 서명 또는 합니다.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이네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서명 또는 날인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출은 일방이 제출하면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둘이 손잡고 가가지고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방이 제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일방이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쌍방이 제출한다,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일반이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 자, 원래 원칙은 뭐다? 공동 신고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할 수 있는데 하셨는데 자, 일방이 뭐 한다면 신고를 거부한다면 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요. 자, 단독 신고는 원래 서명 날인을 둘 다 서명 또는 날인한다 그랬죠? 근데 한쪽에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요. 그럴 때는 뭐 한다? 단독으로 다른 상대방이 단독으로 이때 단독 신고할 때는 사유서에다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자, 사유서에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자, 첨부되는 서류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단독 신고를 하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 즉 신고관청에서는 단독 신고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단독 신고 사유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 신고를 거부한 자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돼가지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독 신고할 수 있는 예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조금 지워서 전자문서는 뒤로 빼고 자, 신고를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신고 대행. 자, 신고를 어떻게 돼요? 거래 당사자의 위임받은 자. 자, 거래 당사자의 위임받은 자. 위임은 거래 당사자 다 합니다. 자, 위임은 거래 당사자 다 하는데 거래 당사자의 위임받은 자가 신고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신고를 대신하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 대신합니다. 신고서를 직접적으로 작성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자, 제출하는 것만 대한다. 자, 이런 제출을 뭐 한다? 대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위임장에다가 신분증명서 4번을 첨부해 가지고 합니다.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위임장에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4번을 첨부하고요. 위임장에는 당연히 자필 서명하겠죠. 자,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인감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고를 대행할 때 서류 들고 가죠? 뭐 들고 가요? 자, 위임장에다가 근데 신분증명서 4번, 복사본 들고 가면 되는 거죠. 자, 신고, 제출만 대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사이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검색해서 보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이트에 가입해서 입력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문서로 일단은 할 수가 있는데 단 누구는 못 하냐면 단독 신고. 자, 단독 전자문서로 못 해요. 신고 대행 전자문서로 못 합니다. 자, 단독으로 할 때 전자문서로 못 한다. 신고 대행 전자문서로 못 한다. 자,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문서와 관련된 부분은 인터넷으로다가 하는 건데요.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 서류를 인터넷으로 송부하거나 이렇게 못 하죠. 그래서 뭔가를 서류를 들고 간다면, 자, 이제 전자문서로 하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일단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냐면, 자, 뭔가를 서류를 들고 간다면 뭘 못한다? 전자문서로 못한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전자문서로 못하는 부분 있었어요. 뭐냐면 휴업신고와 폐업신고 전자문서로 못한다 그랬죠. 업무재개 신고, 기간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었는데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등록증 원본을 들고 가시면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단독신고, 일반인 신고 거부할 때 사유서, 계약서 4번 들고 가죠. 대행할 때 위임장, 그 다음에 신분증 4번 들고 가죠. 그래서 뭔가를 들고 가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가 이제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 보죠. 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자, 이거는 개업공개사 의무는 누구에 의해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 의해서 뭐가 됐을 때 중개거래가 됐다면, 중개거래가 된다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하여 중개거래가 됐다면 거래 당사자는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고요. 거래 당사자는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고 누구에게만 의무가 부여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돼요. 자,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중개해줬다면 개업공개사 중개해줬다면 거래 당사자는 의무가 없어져요. 개업공개사는 부여가 되는데,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 한다? 개업공개사가 신고서 작성해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조심할 거.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해줬는데 거래 당사자 일반인 국가 등 경우였어요. 자, 그럴 수도 있죠. 공사권, 공공기관 거를 개업공개사 중개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중개해 주는데 거래 당사자 일반이 국가 등이더라. 그럼 이제 이때는 누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개업공개사, 자,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했으니까 무조건 누가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단 신고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해서 개업공개사가 뭐 한다면 또 공동중개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공동신고 의무가 있어요. 자, 개업공개사가 뭐 한다면
공동중개한다면 공동신고를 해줘야 된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공동신고 의무가 있는데 일반인 신고를 거부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신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신고를 뭐 한다면? 거부한다면 이렇게 돼요. 자, 공동중개를 하면 공동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일반인 신고를 거부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단독 신고할 수 있다. 개업공개 상대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고요. 자, 단독 신고할 때 사유서와 그 다음에 또 계약서 사본을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거래 당사자 단독 신고가 똑같아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신고 사유가 되는지를 신고관청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여기 신고 거부한 자는 당연히 신고 안 했으니까 500만 원을 갚도록겠죠. 자,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근데 이때 신고 대행하는 자는 누구냐면 소속 공개사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 신고를 대행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그럼 중개보조는 신고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신고 대행할 수 있어요. 이때 신고 대행할 때 위임장이나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왜 위임장 안 들어가냐? 이미 이 사람은 직원으로서 하기 때문에, 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임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뭘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는데 단 뭐는 못한다? 대행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못해요. 자, 전자문서로 일단은 할 수 있는데 대행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제가 거래당사자 신고 의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래당사자 신고 의무에서 전자문서로 못하는 이유가 뭔가를 뭐예요? 들고 가는 거라면 전자문서로 못한다 라고 했었죠. 이건 여러분들 일단 기억해 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소속공개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들고 가죠. 위임장 안 들고 갑니다. 뭐 신분증명서 사본 안 들고 가요. 그냥 신고서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자문서로 못하고 직접 방문 신고를 하도록 하느냐? 얘가 진짜 소속공개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소속공인중개사 채용하면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죠. 자, 채용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줘야죠. 소속공개사를 채용하고 나서 100% 우리나라의 개업공개사가 100% 뭐 했다면 100% 자, 신고가 됐다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아마 전자문서로 가능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소속공개사 신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신고를 대행할 때는 진짜 소속공개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구분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9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부분이 나와요. 자, 자금 조달 그다음에 입주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갖다 제출해요. 그럼 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자, 투기과열지구. 자, 투기과열지구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3억 이상의 뭐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돼요. 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 각 지역별로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자, 이런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자, 요 세 가지 조건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누가 제출할 의무가 있냐면 매수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의 제출은 누가 한다? 매수인이 한다. 라는 거. 자, 다만 이런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부분에서는 자, 국가 등이 당사자 일반이라면 일단은 뭐가 된다. 자, 만약에 매수인이 자, 국가 등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이 국가 등이 하면 자, 매수인이 제출하는데 만약에 매수인이 국가 등이라면 자, 매수인이 국가 등이라면 이때는
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공법적인 개념에서 국가등 거의 예외라고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 빼놓고 나면. 자, 그러면 이런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이거는 매수인이 제출하는데 매수인이 작성해서 뭐와 함께 제출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와 그다음에 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의 서명단을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거래 신고서와 별도로 제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가 제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금조달 계획서가 제출돼야 돼요. 자금조달 계획서가 먼저 제출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출되면 안 됩니다. 일단 뭐가 제출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가 제출되고 그 다음에 자금조달 계획서가 제출돼 줘야지면 되고요. 자, 어쨌든 매수인이 제출하는데 일단 매수인이 거래 당사가 제출할 의무 아니다. 매수인이 제출합니다. 개업공개서도 제출할 의무 없어요. 매수인만이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매수인 외의자가 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 외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하면 매도인이 제출할 수도 있고 개업공개사가 중개해주면 개업공개사가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의무가 아니라 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 외의자가 만약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한다면 이 매수인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누구에게? 그 제출하는 자에게 50일 이내. 자, 이거 날짜 잘 한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50일이에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는 50일 이내 그 제출하는 자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는 이게 준비되는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날짜와 조금 이렇게 미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수인에게 매수인 외의자에게 만약 자가 제출한다면 매수인은 그 매수인 외의자에게 계약 체결로부터 50일 이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별도로 다시 제출을 해 줘야지만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액 해제 등 신고죠.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가 있어요. 자,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후에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게 되면 자, 이때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등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누가요? 거래 당사자가 해제 등이 확정되면 며칠 이내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요번에 법이 개정됐는데요. 자, 거래 당사자에게 해제 등이 확정됐을 때 해제 등 신고를 할 의무, 이건 이제 의무입니다. 의무로 보였어요. 예전에는 계약 해제 등 신고에 대해서 의무가 아니었고요. 일단 해제 등이 되면 해제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해제 등이 확정되면 30일 이내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의무예요. 왜 의무로 만들어놨냐? 자, 이제 다음에 이제 금쟁이를 볼 텐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가짜로 했다가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서 가짜 계약서를 쓰고요. 자,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자, 여러분들 개업공개사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데도 거짓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걸 갖다가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보면 거짓말로 계약서를 쓰고 나서 부동산 거래 신고도 거짓으로 합니다. 그랬다가 당연히 계약 차차가 됐으니까 이제 해제된 신고를 또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갖다가 거짓 신고하고
해제 등 신고를 거짓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아예 해제 등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거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해제 등 신고를 일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의무로 돼 있다는 거. 이때 거래 당사자에게 의무가 있고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거. 개업공개사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제 등 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물론 개업공개사가 중개해줬을 때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를 대신하여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해줬을 때 개업공개사가 누굴 대신해서 거래 당사자를 대신해서 뭘 할 수 있다?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때 거래 당사자는 또 개업공개사에게 해제 등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중개해주면 개업공개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개사에게 해제 등 신고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업공개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하더라도 그 신고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거래 당사자가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제 등 신고에 대한 잘못은 누가 쓴다? 거래 당사자가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거래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공동으로 거래 당사자 해제 등 신고 확정되면 30년이라고 그랬죠? 자, 일단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난이해서 제출을 일단 하게 됩니다. 해제 등 신고는 일단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일단은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신고할 수 있다. 단독 신고. 자, 일방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일단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때 단독 신고할 때도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이 해제된 신고를 대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자문서는 뒤로 하고 해제된 신고를 신고를 뭐 한다? 대행해서 할 수 있어요. 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신고 대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 똑같아요. 신고를 대행해서 할 수 있는데, 자, 이때도 대행하게 되면 거래당사 대행하니까 위임장 들어가죠? 신분증명서 사본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대행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못하죠. 그러니까 거래계약 해제된 신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절차가 거의 뭐와 비슷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거의 똑같죠. 단독, 전자문서, 대행 다 뭐와 똑같냐면 이제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와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해제된 신고는 거래 당사자의 의무고요. 개업공개사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가 해제된 신고를 할 수는 있다.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해제된 신고를 하더라도 그 신고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거래 당사자가 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일단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201페이지에 보면 그 6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대해서 자,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 합의서가 작성될 때는 해제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자,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만약에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뭘로 할 수 있냐면 거래계약 시스템. 자, 전자계약이 있습니다. 거래계약 시스템이라는 전자계약이 있어요. 그 전자계약에 의해서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자, 일단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고, 이렇게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나서 또 전자계약으로서 해제등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 해제등 확인서를,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금지행위가 있는데요. 자, 금지행위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